녹색 건축 미래 포럼,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네. 에코투니 침기율이니 데이터베이스니 뭐지? 도와줘요 청년. 2024년 제3회 녹색 건축 미래 포럼 전문가용 영상이지만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너지공단이 대부분의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슈와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1.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의 한계.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난방, 냉방, 조명, 환기, 급탕 같은 몇 가지 요소만 평가할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2. 기밀성과 단열 관리의 중요성. 건물의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건물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이런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해요. 3. 공사 중 지휘비 적용의 어려움. 건축 초기부터 제로에너지 컨설팅을 받으면 공사비를 줄이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사가 이미 시작되면 추가 기술 적용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는 컨설팅이 꼭 필요해요. 4. 민간 비주거 건축물 지휘비 의무화. 2025년부터 민간 비주거 건물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대상이 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컨설팅을 활성화해서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어요. 5. 에너지 평가 도구의 부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매뉴얼, 엑셀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 LH에서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많이 지어서 테스트해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쉽게 제로에너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LH가 선정한 가성비 좋은 에너지 기술들에는 순위가 있어요. 1위 침기율, 집안의 공기 교환율을 관리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이에요. 2위 창호,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단열성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3위 태양광,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예요. 4위 조명밀도, 집안에 필요한 조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5위 전열 교황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하면서도 열 손실을 막는 장치예요. 등등이 있어요. 또한 LH는 집 모양에 맞춘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각각의 주택 형태에 맞게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내용이죠. LH의 지열 설계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지열은 땅속의 온도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기술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지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김병문 부장님은 이 기술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널리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죠. 세 번째로 강명수 소장님께서 제로에너지 건축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대중을 설득하셨어요. 소장님께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큰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환경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로 대중을 설득하셨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이 건물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건축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조사하셨어요. 이를 통해 건물의 디자인과 태양광 패널이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네 번째로 오세민 차장님은 그린리 모델링 의무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린리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사용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해요. 추진 방향은 먼저 공공 건물부터 시작해 점점 민간 건물로 확장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부터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해요. 리모델링 후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하고 관리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다섯 번째로 최민석 박사님은 건물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방법을 제시했어요. 1.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국가에서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통계를 만들어 관리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어디서 절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2.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 제도. 우리가 주로 집을 구할 때 사용하는 앱 직방, 다방 등의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건물 소유자들도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하려고 해요. 3. 지자체 행정 지원 시스템. 지방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건물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4. 사용량 기반 평가. 건물이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분석해서 평가해요.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한 건물은 좋은 평가를 받고 개선이 필요한 건물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어요. 5. ESG 금융상품 연계. 은행에서 에너지 절약을 잘하는 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면 이자를 덜 내는 예금 상품을 제공하는 식으로 금융과 연계해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에너지를 더 절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죠. 6. 표준 베이스라인. 건물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정해서 어떤 건물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기준이 있으면 다른 건물과 비교하면서 개선 방향을 잡기 쉬워요. 7. 개별 건축물 관리. 각각의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세세하게 관리해요. 이를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으로 요약 영상은 유익하셨나요? 그린리 모델링 취업 박람회도 보고 가시죠.